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즈 커버 기사 다루고 있는데, 지금 유니클로 CEO죠. 다타시 야나이. 그분이 이제 일본을 웨이크업, 깨우려고 하고 있다. 그분의 이제 노하우와 성공 신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일단 타임즈 커버 기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임, 또 레벨, 반란 이런 뜻이죠. 대우 명분이 있는 반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 성공 이야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니클로는 고객 입장에서 아침 6시부터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이 사진은 이제 첫 사진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Uniqlo store in Hiroshima in 1984. 84년도, 1984년도에 히로시마에 유니클로 가게를 첫 오픈한 사진이 되겠어요. 84년도에 오픈했네요. 두 번째 사진은 이분이 이제 Initial Public Offering of Fast Retailing in 1994. 1994년도 패스트 리테일이라는 이제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에서 이제 퍼블릭 아퍼링, 그런 뭐 주식 상장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유니클로 부스죠. 2022년에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그러니까 중국 엑스포, 차이나 엑스포에서 2020년도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클로 스토어가 런던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다. 런던에서 그 플래그십 그런 가게를 오픈했다는 거죠. 코벤트 가든 거기에다 오픈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보시면 유니크란 말은 독특한, 클로싱, 옷, 의류, 웨어하우스, 창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고, 이렇게 책을 사는 서점에서처럼 책을 쭉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러듯이 옷도 이제 쌓아놓고 파는 그런 아이템을 이제 생각에 냈다는 것이고, 자,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를 줄여가지고 유니클로 하면 C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Q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뭐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유니클로 C가 돼야 되는데 Q로 됐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즉, 유니크 클로싱이니까 유니클로 C에로가 돼야 되는데 Q에로가 됐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Q가 되잖아요. Q.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상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의 어질러티라는 것은 민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했으니까 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그런 싸고 입고 버리고 이런 옷이라는 말이에요. 소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질러티, 민첩성이 필요하겠고, 또 스웰링, 굉장히 그 글로벌 프라미넌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풀어 오르는 글로벌에 있어서 프라미넌스, 눈에 띈다는 거죠. 이렇게 민첩성과 눈에 띈 것이 런 카운터, 자, 비컴 동사죠. 비 카운터 하면은 역행하다, 반대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런 카운터 투 하면 뭐뭐에 역행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minishing imprint of many storied Japanese firm. 많은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가게가 1층, 2층 굉장히 고층 빌딩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그런 그런 그 회사들의 임프린트란 말은 자국, 모양, 뭐 흔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회사들의 디미니싱,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클로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일본이 이제 팀 위드 하면은 멋멋으로 북적북적하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제조업의 강자다 보니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파이오니어들, 엔지니어, 기술자, 이런 엔지니어들이 최고였다는 거죠. 북적북적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팀이란 말은 비가 억수로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팀 위드 하면은 뭐 북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The Casino라든지 invented the pocket calculator.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계산기, 이것이죠. pocket calculator. 이것이 카시오 것이 유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코의 그 쿼츠 리스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손목시계가 유명하죠.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고요. 세이코 전자시계는 비쌉니다. 한 45만 원 정도. 그러나 그리고 이제 후지필름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후지필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다 저도 썼던 그런 제품이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워크맨 아닙니까? 그래서 31년 동안 뭐 2억 대 판매 신화다. 이것이 이제 79년도 기사인데, 1979년도에 이제 7월 1일 날 소니 워크맨 출시했다. 그러니까 이 워크맨으로 이 스테레오로 처음 들었다는 거죠. 테이블 놓고, 저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인가 이 스테레오를 선물 받고 처음으로 테이블 들었던 기억이 나요. 팝송을. 거의 뭐
양쪽 스테레오로 들었다는 것은 천국의 느낌? 천국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가? 구름 위를 걷는 느낌? 그래서 완전히 이 워크맨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워킹하면서, 또 조깅하면서 듣는 어떤 그런 워크맨이 바로 일본제였다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파이오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리스니어 최근에 이제 컴플렉스, 일본의 이런 자만심, 자기 만족, 그다음에 컨서버티브 리더십, 보수적인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fierce competition,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have seen Japanese 브랜드를 fall behind, 저 뒤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제쳤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이제 한국은 빨리 됐는데 일본은 좀 디지털화가 늦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일본을 가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디지털이 좀 늦어요. 즉 카드도 잘 안 돼.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기가 지진 때문에 그래요. 지진 되면 디지털 경제가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일본은 디지털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 일본은 카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런 상황이 지금 답답한 것이죠. 일본이 뒤처진 이유가 바로 이런 민첩성이라든지 빨리빨리 회전하는 이런 그 유니클로의 그런 혁신적인 것이 이제 없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야나이 씨는 can help but. 자, cannot help but.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cannot help but. 이때 help는 돕다 뜻이 아니고 avoid라는 뜻이 있죠. avoid, 피하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덩어리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나이 씨는 어쩔 수 없이 swim against the tide, 이런 조류의 반대 역행으로 이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경직된 문화, 이런 거에서 이제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런트, 굉장히 활발한 다이나모였다. 다이나모란 말은 발전기란 뜻이에요. 발전기.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바이브런트, 활기찬, 정력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a corporate culture, 즉 기업 문화에서. 그래서 fame for grey conformity. 기업 문화가 일본의 경제성이 그레이, 회색으로 conformity, 획일적이야. 이런 걸로 유명한 기업 문화 속에서 아주 활기찬, 역동적인 그런 정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happily,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flaunt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좀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flaunt란 말은 동일한 성공을 과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직된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좀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자랑질했다는 거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로컬리에 터부시하는 그런 against ostentatious wealth, 그러니까 짠치 않은, 잘난 체 하는 그런 이거에서 일본은 자랑하면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유교 사회다 보니까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돈을 자랑을 해? 이런 걸 터부시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을 좀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유했다는 겁니다. 2개의 골프장을 소유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누이 언론. 그러니까 마누이라는 곳에서만 골프장이 2개가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강과 바다가 보이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골프장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나이 씨는 그래서 has zero hesitation.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제로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퀘어링 하면은 꼬챙이라는 뜻이에요. 꼬챙이. 그래서 꼬챙이라는 것은 뭘 찔러 넣는 거죠. 신랄하게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엘리트들을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막 꼬챙이로 찌른다는 거야. 그런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웬 언제? 라이벌 CEO들은 주로 컨선 바이 뭐에 염려를 해? 그들의 스탁 프라이스, 주식 이런 주가에 관심을 많은데 야나이 씨는 정치 엘리트들을 꼬챙이로 비난하는 그런 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ureaucrat. 뷰로라는 말은 사무실 정치가죠. 그러니까 관료주를 말하는 거죠. 사무실. 예를 들면 이사, 부장, 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뷰로, 사무실 정치죠. 이런 그 일본의 정부와 이런 관료주 이런 것들이 need to have their mindset challenged.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그들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되겠죠.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이제 챌린지, 도전을 이제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they know nothing. 그 관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a man whose 2003 autobiography. 그러나 이 나라의 2003년도에 그 자서전이 있었는데 이 자서전은 타이틀이 One Win and Nine Losses.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한 번 성공한다는 거예요. 9번 실패하고. 이 책에서 cannot be accused of arrogance, 이런 건방진 거죠. arrogance, 이런 자만심, 건방진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이미 한번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방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his bootstrap. 자, bootstrap은 게
그 스트랩이 줄이니까 신발끈이죠. 신발끈 어센션이란 말은 상승 이런 뜻이에요. 승진. 신발끈을 묶고 상승하는 이런 스토리죠. 성공 신화는 has been one of struggle overcome.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overcome, 극복하는 것 등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mistake owned, self-doubt always lingering. 자, 그러면서 이런 실수라는 것이 있고 self-doubt, 자기 스스로의 의심이 항상 상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신발끈을 메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bootstrap 하면은 이력서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력서란 말의 한자를 보면은 신발을 끌고 온 역사다. 이력서. 이 이력할 때 이자가 신발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자 뜻이 그러니까 신발을 끌고 온 역사다 이 말이야. bootstrap ascension이란 말이에요. 성공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생구패라는 이런 자서전 책도 있다. 자, hailing from the town of Ube in Yamaguchi Prefecture. 자, Prefecture란 말은 현도,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북도, 뭐 충청북도 하듯이 그런 Prefecture, 도란 뜻입니다. 야마구치라는 곳이 어딘가 검색해봤더니 히로시마의 아래에 있는 곳이 야마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굉장히 부산하고 가깝죠.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 자, 이런 야마구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야나에 씨가 출신 DNA 뿌리가 조선족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야마구치의 이런 그 현의 우베 도시로부터 출신이라는 거죠. Hail from. 야나에 씨는 grew up in the cramped room. 자, 크램프란 말은 멋멋이 팩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쥐나는 것도 크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빽빽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above his parents' shop. 부모님 가게 2층에 아주 뭐가 가득 빽빽이 들어져 있는 그런 방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는 sold off the rack suit입니다. off the rack 하면은 그 leg 위에서 파는 그런 그 옷이죠. 그러니까 기성복이라는 뜻입니다. tailor made, 기성복. 그래서 수트면 정장이니까 기성복 정장을 파는 부모님의 이제 가게 어떤 집 위에서 살았다는 건데. 그는 studied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를 공부했어요. 도쿄의 그 프레스티지 명망 있는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요. 그렇지만 graduate without going to any classes. 그런데 어떤 클래스 수업에 가는 거 없이 졸업했다. 그럼 왜 졸업을 못했냐면 because of leftist student, 이게 좌파 학생들이 workout 이런 데모가 지속됐다는 거죠. 18 months,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작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68혁명이라고 하죠. 68혁명.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프랑스에서 지금 개선문 앞에서 프랑스 국기를 흔들고 있는 시위자 사진 보이시죠? 이게 68년도 1월 5일부터 69년도 3월 29일 거의 1년 3개월 동안을 굉장히 유럽이 이 문화가 전 세계로 좀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사회의 부조리, 보수주, 베트남 전쟁, 인종주, 성차별 이런 기성 좌익 사상에 대한 반대로 전 세계의 어떤 젊은이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일본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학생들이 데모를 엄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브레이크, 이런 단절, 이런 휴식, 이런 스터디, 이런 공부가 이제 잔덜되다 보니까 gave him,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줬냐면 opportunity to travel to the US and the UK.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이제 일종의 이제 여행을 가게 된 동기죠. 왜? 거기에서 the proliferation of mid-market. 미드마켓이라는 것은 중간 시장이라는 뜻인데,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 일종의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미드마켓 중소기업,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100명 정도면은 스몰 비즈니스고요. 한 999명, 100명에서 992명이면은 미드마켓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이게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클로징 샵, 옷가게죠. 이것이 이제 플랜트 어시드, 어떤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중간 기업의 어떤 옷가게가 프로리퍼레이션 확대되고 있구나,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어떤 씨앗? He would eventually sprout back home. 그래서 back home,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sprout이란 말은 왜 그 싹이 트는 거죠. 결국 그에게 이제 싹이 트였던 이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이게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 선진국을 갔다 오면서 영국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씨앗을 가지고 온 것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단절,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하게 되면서 데모들을 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계기가 있었네요. 자, after brief stint, stint란 말은 기간, 임기란 뜻입니다. 기간, 임기. 그래서 이건 잠깐 기간이죠. Selling men's clothes for a supermarket입니다. 자, 슈퍼마켓 체인에게 이제 남성 옷을 이제 파는 그런 잠깐 그런 기간이 있은 뒤에 야나이 씨는 handed, 받았다는 거죠. 수송태니까 키를, 어떤 키? 그의 아버지의 그 샵을, 가게를 이제 72년도에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예요. 그렇지만 within 2year, 2년 안에 all the step, bar one. 자, bar one이란 말은요, 이 바가 전치사입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텝들이 had walk out. 그만뒀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릭션, 마찰이죠. 어떤 마찰? over his management style. 그의 경영 관리 스타일에 대해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제외하고. 근데 그 유일한 칼리그, 동료가 지금 to remain, still work with him. 여전히 그와 함께 일하고 있다. 원년 멤버 한 명 있다는 것이네요. 자, still 여전히 the business grows steadily. 여전히 이 사업은 성장하고 있어요. 꾸준히. until 1984년까지. 야나이 씨는 그래서 이 스텝을 설립했어요. The first branch of unique clothing warehouse.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로시마에다 첫 가게를 내었다. 그것이 나중에 shorten to, 그래서 줄여가지고 유니클로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Q가 원래는 C로 돼야 되는데 왜 Q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수를 했나 봐. 자, 유니클로의 초기 성공은 바로 그래서 rooted in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low price 포인트예요. 아주 저가입니다. 근데 combine with 뭐과 연결되어 있어? high quality material. 그러니까 질은 좋아. 싸고 질이 좋아. 야나이 씨는 doggedly 아주 그 집요하게 개처럼 experiment with 실험을 했다는 거. 이런 새로운 패브릭 섬유를 like the popular 히테크 range. 그러니까 히테크 제품 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복이 입으면 뭐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러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의 범위에 그런 섬유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섬유는 리테인 함유하고 있어요. 웜스 따뜻함을 in winter 겨울에는. 반면에 breathing in sweltering summer. 그러니까 아주 찌는 듯한 더위죠. sweltering. 찌는 더위에서는 또 호흡을 해. 숨을 쉬어. 그러한 섬유를 혁신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죠. The firm breakthrough. 그래서 이 회사의 그 breakthrough 통과하는 점, 깨고 통과하는 것, 즉 돌파구, 혁신, 비약적인 진전 이런 것들이 이제 1998년대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야나이 씨가 이제 오픈 its first 도쿄 아울렛, 도쿄의 아울렛을 처음으로 이제 오픈했어요. 자, its 데뷔는 캠페인은 바로 lightweight fleece였어요. 그래서 아주 경량 플리스였는데 이것이 단돈 15달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만 원대, 2만 원, 3만 원대에 이제 플리스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대박을 친 거예요. 자, which caused a sensation.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 혁신을 분위기를 일으켜가지고 cost conscious post bubble economy. 그러니까 버블 이코노미. 아까 30년 동안 침체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품 경제 이후에 이제 돈을 의식하는 저가란 경제 그런 가격을 의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센세이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야기했다는 거고. Every fourth Japanese consumer bought one.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이 제품을 샀다는 겁니다. 플리스 제품을. 자, 야나이 씨는 transform his family tiny clothing store를 자, transform A into B죠. 그래서 international phenomenon with more than 3,500 fast retailing store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3,500개의 이 fast retailing store 이상을 지금 국제적인 현상으로 특이한 그런 가게로 이제 그 변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소매업을. 거기에는 including 유니클로 플래그십이 이제 런던의 아까 코벤트간이라든지 밀라노의 이제 피아자, 여기 밀라노, 피아자 코디시오, 그다음에 핍스 애브뉴 5번가입니다. 뉴욕 5번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에. 자, 유니클로는 그래서 has already 이미 overtake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갭이라든지 in terms of 뭐뭐의 시각에서 글로벌 리치, 전 세계의 글로벌 도달의 범위에서 본다면 이미 갭을 따라잡았고 패스트 헌팅 다운 스웨덴의 H&M이라든지 스페인의 자라 이런 그 패스트 리테일링 산업을 3위를 다 제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헌터 다운 지금 사냥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테일링 산업의 패스트 리테일링 산업의 유니클로가 전 세계의 자바라든지 갭이라든지 이런 스웨덴의 H&M 이런 제품들을 다 제끼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안에서도 부자 1위가 되었다라는 오늘 기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야나이 씨의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일본을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유니클로 혁신적인 제품 스토리 오늘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